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클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 적중특강을 진행하는 날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준비 어느 정도 되셨나요? 문법이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적중특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문법만큼은 고득점 혹은 만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유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시제 유형은 하나씩 골고루 등장합니다. 이번 난이도는 제가 조금 시제를 어렵게 잡았어요. 왜냐면 최근에 시제 문제에서 난이도 조절을 엄청 많이 한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제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시제 문제를 다 맞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속어법으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는 기본적으로 3대 3으로 이런 숫자 비율이 구성이 되지만 1년에 한두 번쯤은 이 숫자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경우에는 공식으로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4대2로 등장하게끔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 위주로 가정법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동사,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3대 3으로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명사의 포인트를 두시고 동명사의 동사를 완벽하게 빠삭하게 외우고 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일까를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 투부정사의 동사를 외워주시는 순서대로 가시면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이 두 문제는요. 실제 시험장에서 32점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동사를 포인트로 두는 문제가요. 무려 14문제가 나옵니다. 시제와 가정법, 동사를 포인트로 두죠. 그리고 슈드 생략까지 동사를 포인트로 둡니다. 자, 그래서 이 14문제가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또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문제풀이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조동사와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형으로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다음 관계사는 두 문항. 정말 쉽게 등장하는데요. 속어법으로 깔끔하게 선행사를 보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법과 그리고 이후에 독해, 문항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첫 번째 유형부터 조동사 유형이 나왔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문법에서 약간 자신감 떨어지게 시작해라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조동사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풀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동사 유형을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처음부터 해석을 차분히 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climate crisis intensifies. 자, 그러면 global 그리고 climate crisis 위기가 기후의 변화 위기가 강화된다라고 하니까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과학자들이 are exploring innovative technologies. 혁신적인 기술을 뭐 하고 있다? 뭔가 탐구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that 뒤에 조동사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고 mitigate라는 키워드는 특별히 이 환경 소재에서 어떠한 나쁜 영향을 줄이다 등의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mitigate the effects, 결과나 영향을 어떤 영향일까요? rising temperatures, 기온 상승의 영향을 줄인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전체 소재는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재해는 조금 지금 소재랑 그렇게 매칭되진 않지만 기후변화의 소재죠. 기후변화를 통해서 자연재해가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소재 자체가 확신의 소재는 아니에요. 주어가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등의 이런 확신의 소재가 아니죠. 해야만 한다의 의무의 소재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추측성을 띠는 조동사가 가장 가깝겠고요. 확신의 표현이나 의무의 상황은 아니에요. 앞에 기술이 무조건 줄여야만 한다. 의무로 해석하게 돼도 어색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소재에서 여러분들께서 may나 can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는요. 소재 그리고 상황적 단서
그리고 짝꿍 표현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은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를 포인트로 두는 준동사 유형입니다. 준동사에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유형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가끔씩 관용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관용 표현. have trouble에서 trouble은 명사지만 have trouble 혹은 have problem 등의 이런 명사가 등장했을 때 투부정사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have trouble ing, have problem ing가 바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have trouble, 그 다음에 distinguishing, 그 다음 그래서 첫 번째로 동명사가 하나 출제되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럼 동명사가 하나 남았으니 나머지 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3번 문항이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 출제됐던 유형을 많이 패러프레이징한 그리고 많이 소재를 변형한 유형인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 문장에서 시제적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여러분 요즘 트렌드 기억하세요. and를 기점으로 혹은 접속사를 기점으로 앞뒤의 시제를 다르게 출제하는 경우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자, 무슨 말이냐면 and 앞에는 과거였는데 and 뒤에 미래를 낸다던가 and 접속사 앞에는 다른 시제의 포인트가 나왔는데 뒤에는 다른 포인트로 출제를 한다던가 그래서 지금 나왔던 접속사 이런 패턴의 접속사가 and랑 딱 because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and의 비중이 가장 많고요. 2023년과 2024년의 트렌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주변 시제를 본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기반이 되시는 분들은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32점에서 48점까지가 목표인데 이렇게까지 해석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제는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어도 두 번째에 속어법으로 풀었을 때 아주 깔끔하게 풀린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을 이렇게 남겨두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주변 시제를 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With the National Cooking Competition, 그 다음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는 이제 막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Just Around the Corner에서 바로 미래의 뉘앙스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nticipation, 즉 예상이나 기대가 fills the air, 공기를 가득 채웠다. 다 가득 채운 거예요. 다 모두가 열망하고 너무나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He has already prepared his signature dish multiple times. 자, 그러면 여러 번 그의 시그니처 디쉬를 준비를 했어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because 뒤에 빈칸을 채워야 돼요. 현재 완료기 때문에 접속사랑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현재로 매칭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앞에 뒤에 시제를 봤을 때 just around the corner, 미래 단서, 그리고 approaching the competition day, 그리고 경기 날이, 시합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했을 때 talented 셰프들을 상대로 뭐 할 거예요? 미래에 competing을 할 겁니다. 그죠?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미래 진행을 줬습니다. A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와, 복잡해, 나 어쩌지?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속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미래 완료 진행이 나온다. 혹은 지금 선택지에서 헷갈릴 만한 건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속어를 하느냐?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우리 별표 이미 쳤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 너무나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확신을 하시고
별표가 있더라도 편하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65점 이상 분들은요. 문법에서 속도를 내면서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해석을 일일이 하면서 너무나 불안하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은 A번이지만 좀 이따가 우리 has been attending처럼 현재 완료 진행의 정답이 나오거나 현재 진행이 나오면 바로 3번을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if 그 다음에 promoted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would foster A번 가정법 과거가 등장했다. 그리고 가정법 유형은 무조건 공식 위주로만 가자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굳이 공식을 적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적중특강이라는 것은 이미 다 베이스로 깔리고 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암기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신 후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문항은 바로 관계사 유형입니다. 관계사에서 포인트는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명사인가 사물명사인가. 두 번째로는요, 콤마가 있냐 없냐로 갈립니다. 사람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는 지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울 사람 관련 키워드는 없고요. 여기서 what은 문법적 오류로 처음부터 소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what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명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hat은 우리가 애초에 선택지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페인팅은 장소는 아니에요. 장소 지워주시고, 그러면 항상 관계사 유형에서 빈칸에 앞에 컴마가 없는 경우 특별히 이런 형태의 선택지가 무조건 나옵니다. 하나는 that, 하나는 which. 사람 명사가 아닌 사물 명사는 which랑 that 다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하나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한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떠올려 봤을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면서 뒤에 있는 문장의 명사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대시나 which D는 불완전해야 돼요. 그럼 불완전한 것은 바로 D번인 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명사인 경우에 that과 매칭이 많이 된다라는 포인트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볼까요? 자, 6번 유형도 준동사 유형이에요. guest가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지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원리적으로 가자면 enables는 동사예요. 그죠?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만든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to study C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지금 동명사에서 투부정사 하나, 그리고 동명사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갑니다. 7번 유형도 바로 시제 유형이네요. 시제 유형인데 여기서 for a few weeks 그리고 now가 합쳐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현, 완, 진이 완성되기 때문에 has been working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현안진 나왔죠? 현재 완료, 진행.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3번의 선택지 중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었어요. 그럼 확실하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 소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문제는 바로 had she known. 이제 2023년의 트렌드이며 24년까지도 끌고 나갈 소재예요. 그죠? 우리 if가 생략돼요. if 주어 had pp 이 문장을 볼게요. had pp 그 다음에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를 생략을 했을 때 had와 주어 자리가 바뀌면서 had를 대문자로 적어주게 되는 이런 문장의 구조.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고 어떤 회차에서는 3번이나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had she known의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뒤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인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동사 형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might, would, could 다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 A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로 가니까요. 빈칸이 동사 자리라는 건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선택지로 오니까 동사 원형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32점 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진행 시제랑 그 다음에 이렇게 should 생략이 헷갈리는 경우는 동사 원형이 있으면 무조건 should 생략이 정답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문장 구조입니다. It's advisable. 바로 it is
바람직하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That applicant, 그 다음 understand 이렇게 동사 원형을 선택해주는 should 생략의 유형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 보는 연습도 너무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거해 나가는 방식도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10번 유형으로 갈게요. When arrived. 그리고 주변에 for 단서가 없으니 바로 과거 진행으로 가시면 되겠죠. was reading. 자, 그럼 지금까지 시제 유형이 3개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시제 유형이 3개가 나왔고요. 과거 진행이 등장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요. 11번 문제로 갔더니 자, 여기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면 가정법 유형이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시제 유형이든 가정법 유형이든 그 다음에 우리 슈드 생략 유형이든 문장이 길어져서 수식어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길어져서 형태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봤을 때 요거는 누가 봐도 가정법 유형이야.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인지 그 다음에 과거 완료인지를 봐야 되는데 if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느 곳에는 if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had, 주어, pp. had의 h가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픈과 함께 had가 나와서 소문자로 등장한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had, 주어, pp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might have been B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문제로 가니 if she had 이렇게 had를 이거 겹쳐서 이상해요 라고 해서 실제로 질문을 최근에 받았어요. had 플러스 have의 pp형인 had 전혀 어색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럼 had는 had pp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유형도 가정법 과거 완료의 유형이네요. 그래서 could have been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3번 유형은 바로 준동사 유형인데요. carbon footprints. 이번에 이제 환경 관련 소재를 제가 문제 풀면서 문제를 작성하면서 많이 넣었는데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바로 명사고요. allow라고 하는 동사는 특별히 오형식 구조에서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명사 to 가셔도 되고 오형식 구조의 to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allow라는 친구는 사명식 구조일 때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취해줘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조가 allow 그 다음에 목적어를 오라고 object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 많이 나와요. 세 번째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to 부정사의 포인트 중에 be, pp to 부정사 있죠. be allow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세요. 셋 다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allow를 to로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냥 명사 to로 가시는 것도 깔끔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to가 와야 되니까 가장 단순한 to 부정사 to fade gradually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to 부정사가 벌써 2개나 나왔다라는 것도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14번으로 가겠죠. 14번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여러분 to survive가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는 한 2-3번 시험 중 한 번꼴로 그 단서와 정답이 매칭되는 중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기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must constantly evolve 뭐 해야 된다? 진화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employ unique skills 그리고 독특한 기술들을 뭔가를 연마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D번이고요. 전체 내용은 이제 적응과 그다음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이번 소재에서는 조동사 소재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잘 기억하시면서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나온 적도 있어요. for 뭐뭐, for ing 형태로 나와서 for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 있죠. 전치사가 맨 문두로 나와서 컴마를 찍고 이런 형태를 준 적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선택지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유형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should 생략이죠. It is necessary that one give.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가시면 should 생략은 벌써 2개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6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6번은 삼형식 구조에서 Tim managed 그 다음에 빈칸 준동사가 어떤 것이 출제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manage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중 하나입니다. 가까스로 뭐뭐 하다. 그래서 managed to finish C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벌써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준동사 유형은 다 ing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7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17번부터는 이제 해석이 기반된 접속사 유형이 등장해요. 접속사 유형이 이제 2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깔끔하게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Product launch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품 출시가 다가와. 이 정도로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last quarter부터 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An unexpected surge in online traffic bravely disrupted its website.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디에 생겼다? 온라인 웹사이트 혹은 웹사이트에. 그러면 지금 논리적인 흐름, 전개를 한번 볼게요. 제품을 출시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뉘앙스만 봐도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A번은 above all, 무엇보다도 라는 뜻이고요. instead는 대신에라는 내용이라 대신할 수 있는 문장이 와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grocery store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딴 데 갔어요. 이런 식의 합리적인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For example은 구체적인 예시예요. 예를 들어 제품 출시가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가 등장한다면 그런 디테일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D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는 형태 어때요? 논리적인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Unfortunately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입니다. 18번에 시제 유형이고 by the time을 봤을 때 미래다라는 포인트를 먼저 체크했어요. 그 다음을 보니 for months, 수개월간이라고 하는 완료의 단서가 보니 미완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B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풀었던 시제 문제를 쭉 들여다보세요. 겹치는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넘어갈까요? 19번입니다. 자, admit to, admit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하고 싶어요. admit은 자, 이렇게 동사 바로 다음에 인정하다니까 바로 동명사를 취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2번 어떤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냐면 admit 다음에 전치사 to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phrase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admit은 투부정사를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mit ing 혹은 admit to 전치사 to ing 형태 이렇게 2가지 형태를 기억하시는데 빈도수가 아주 현저히 낮기 때문에 admit ing만 외워주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께서 멘붕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admit ing, admit 전치사 ing 그러면 ing 형태를 단순 동명사를 선택해 주시면 C번이 되겠고요. 어휘 정리를 조금 하자면 admit 인정하다 그리고 인정하다의 다른 A로 시작하는 키워드 하나 더 있죠. acknowledge 인정하다 ing 그렇다면 반대로 부인하다 deny ing 다 ing를 취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입니다. 20번의 문제를 보니요. 여기에서 currently라고 하는 현재 진행의 단서가
보여요. 따라서 are reviewing 해주시면 시제가 이제 너무 깔끔해져요. 그리고 3번 유형 문제로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가 보세요. 3번 유형의 선택지 중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리고 미래 진행 세 가지가 진행 시제의 포인트였는데 깔끔하게 현재도 속어, 그리고 또 현재 완료도 속어. 따라서 확실하게 will be ing가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속어법이라는 것을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21번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admit과 관련돼서 acknowledge도 나왔네요.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바로 ing 형태를 취하네요. 그러면 우리 준동사도 3개 다 나왔어요.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숫자를 적어가며 확실하게 순서를 체크를 좀 해두는 편이고요. 자, 그럼 이제 2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2번은 관계사 유형인데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컴마 앞이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를 봅니다. beauty라는 키워드는 a breathtaking stretch of beauty, 그쵸? 사물 명사입니다. 컴마가 있기 때문에 소거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소거를 할게요. what 소거하고요. 자, 그리고 사람 명사 아니기 때문에 who 소거하고요. beauty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D번 소거하면 깔끔하게 B번이 남아요. 관계사 유형은 이런 식으로의 무난한 형태의 문제가 거의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문제 if 과거 동사 따라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A번 공식대로 가자라는 게 가정법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4번이에요. 24번 유형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렇다면 우리 문장이 상당히 길어져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컴마 뒤에 주어 다음에 빈칸 자리는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C번 would have been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유형도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석이 필요한 접속사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25번의 특징을 보면 실전에서도 지금 패턴의 유형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 바로 although는 아니었을 거고 이 세 가지 once, since, because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왜 헷갈리실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좀 보면 자, growth까지의 문장을 보면 SB Corporation의 Financial Experts 전문가들이 Budget Proposal 예산안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뒷문장의 시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럼 제안서가 승인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승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because랑 시간 접속사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로 볼 건 아직 승인이 된 상황이 아니고 이 once도 동일하게 once, 주어, 현재 동사. 이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적으로 가셔야 되는 포인트고 두 번째 문장은 It sets the course for the organization, guiding it through effective fiscal management.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 쉽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기관의 어떤 것을 시작한다. 이 정도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ince와 because 둘 다 때문에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때문에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안서가 승인이 미래에 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색한 게 때문에예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시제적인 부분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once나 그 다음에 because가 같이 동시에 나왔을 때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시제가 과거 시제였다면 오케이예요. 제안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시작했다.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지금 시제가 is approved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때문에를 넣기는 힘듭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특별히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에에서 정말 해석적, 시제적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정답은 일단 승인이 되면, 미래에 되면 일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문제였어요. 25번. 그리고 실제로 한 두세 차례 이상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 2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6번은 전체적인 문장을 보니 before이 보이고요. arrived, 과거네요. 과거, 그 다음 for about an hour. 과거 완료 진행, 과완지는 had been reading이 정답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별표친 시제형이 하나씩 너무나 깔끔하게 등장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독해유형입니다. steam cars에 대한 내용을 먼저 문제의 키워드만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which is not mentioned in this paragraph. 지금 현재 단락을 봤을 때 혹은 first 단락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요즘 트렌드 문제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단락의 키워드를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미리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읽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갈까요? steam cars가 있는데요. 이 기술은 first emerged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초에 이제 등장했던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steam cars는 are experiencing a resurgence. resurgence라는 단어는 re가 일단 붙었어요. resurgence는 다시 재등장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재등장. in interest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다시 사람들이 흥미가 생긴 거예요. 재등장이라는 단어를 지금 딱 읽었을 때 바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휘 문제로 바로 가볼까요? resurgence. 그럼 각각의 어휘 문제를 풀 때도 먼저 소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reduction은 감소의 의미라 전혀 상관이 없고요. renewal. 우리가 생각하는 renewal은 갱신이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근데 이 renewal의 의미도 다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renewa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petition은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이나 일정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반복이라고 부르죠. repetition이라고 부르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반복이라는 것과 재등장이라는 개념은 조금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아요. 재등장이라는 건 한때 있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cess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이제 두 가지를 넣고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더 확실하게 문맥의 의미와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resurgence는 과거의 인기가 사라졌다가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소거해 주시고 renewal이라는 B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고 자, 그럼 다시 우리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마무리할게요. 이 vehicle은 차량은 즉 steam car이죠. powered by steam engine, steam engine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offer a unique, 독특하면서도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그런 대안이 됩니다. to traditional gasoline-powered automobiles, 즉 가솔린으로 진행이 되는 그리고 운영이 되는 자동차의 대체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 친화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환경 친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가 선택지로 넘어와 볼게요. 선택지로 와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Steam cars began to make a mark again. 다시 재등장하다라는 것과 여기서 paraphrasing이 됐어요. resurgence. paraphrasing이 된 키워드 make a mark again in the 21st century. 그래서 지금 A번 문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B로 갑니다. advocate of steam cars highlight. 강조합니다. 환경적인 그런 혜택들이나 장점들을요. 그럼 steam car은 environmental benefits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키워드 중에 우리 독해할 때 unlike나 without 문장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아닌, 뭐뭐가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internal, 그다음 internal combustion engines. 그래서 내부 연소, combustion은 연소라는 기본 어휘입니다. 연소, 엔진과는 다르게, 뭐뭐와는 달리,
그럼 스팀 엔진은 내부 연소 엔진과는 좀 다른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Steam engines produce minimal emissions. 방출을 최소로 해줍니다. 즉 환경 친화적인 benefit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aking them an attractive option for those concerned about air quality. 즉 환경에 관련된 거죠. 공기의 질과 그리고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attractive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언급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선택지로 옵니다. Internal combustion engines. 지금 이 내부 연소 엔진이라고 하는 건 스팀칼과 다른 특징을 지녔어요. 환경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give up minimal emission은 틀린 말이 돼요. 주어가 만약에 스팀칼이었다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정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아니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주어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B번이 확실한 정답이 되고요. 그럼에도 우리 나머지 키워드도 한번 체크를 해도록 할게요.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steam cars can potentially use a variety of fuels.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Renewable sources, 재생 가능한 그런 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ontributing to a more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transportation, 이제 교통수단을 미래에 제공할 수 있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키워드도 볼게요. Steam cars have various environmental benefits. 이미 해당 문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장에서 확인했고요. 자, 그럼 steam cars are considered to use more sustainable fuels in the future. 각각의 문장이 in the future가 a variety of fuels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도 맞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확실하게 B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적중특강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난이도가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문법 100점 맞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유형이 있다. 그러면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요. 충분히 보완하시고 문법에서 100점 그리고 독해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